이 영상은 동학혁명정신 선양사업단이 기획하고 천도교 중앙총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훈 최재우 대신사께서 걸었던 발자취를 동학연구자 및 일반인, 관련 단체 등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여러 전문 연구원분들의 자문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촬영에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861년 11월, 수훈 선생은 당시 유림 등이 동학을 서학으로 몰아가자 경주 관아의 지목을 피해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약재상으로 변장하고 경주 용담을 출발해 12월 중순에 이르러 남원에 도착합니다. 무급 대도를 받은 수훈 선생은 신유년 1861년에 처음으로 개접하여 동학을 널리 알리려 했지만 영남의 사대부들은 동학을 서학으로 몰아 비난하고 음해합니다. 이에 경주 관아에서는 수훈 선생에게 동학 활동을 중지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수훈 선생은 잠시 경주에서 남원으로 피신하기로 작정하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대선생 주문집, 천도교 창건사, 종리원사부 동학사, 남원군 동학사 등 관련 책자와 동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여정에 대하여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보입니다. 수훈 선생은 경주에서 울산 성동마을로 처음 이동하게 됩니다. 수훈 선생이 경주 용담을 출발해 첫 번째로 들른 지역은 울산입니다. 훗날 울산 접주에 임명된 서군효의 집에서 머무른 것으로도 추정되지만 현재는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곳 울산 성동마을은 수훈 선생의 부인 박 씨의 고향입니다. 수훈 선생이 10여 년간의 장궁 행상을 끝내고 처음으로 울산으로 오신 것은 처가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울산 유곡동 여시바위골에서 을묘천서의 신비 체험을 한 곳과 가까운 곳이 바로 성동마을입니다. 수훈 선생은 이곳 여시바위골에서 구도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울산 유곡동 여시바위골을 동학의 모태지라고 합니다. 울산을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수훈 선생은 진양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온 부산 누이 동생 집에서 머물렀다고 기록에 전해집니다. 부산의 누이 동생 집에서 잠시 머물던 대신사께서는 이 웅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웅포로 향하던 곳이 부산포였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포의 위치는 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명확하게 비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부산항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약산 산제당, 현재는 천룡사 산신각으로 부르고 있으며 수훈 선생의 누이 동생이 수훈 선생이 대구 관덕당에서 차명을 당하자 그 이후 당을 짓고 추모와 기도를 올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수훈 선생의 누이 동생이 죽고 난 뒤에 서대신동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나라의 번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공동으로 제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산신각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훈 선생과 누이 동생의 관련 역사적 사실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부산 서대신동에 위치한 이 시약산 중턱의 산신각입니다. 이 산신각은 본래 이 당집이었는데요. 이 당집은 대신사와 관련한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대신사의 누이 동생인 최 씨가 이곳 시약산 산신령의 이 현몽을 받아서 이곳에 당을 짓고 이 돌아가신 이 순도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 대신사를 모시던 그런 그 당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 안에, 그러니까 산신각 안에는 지금 현재 이 대신사와 대신사의 부인, 그리고 이 당을 세웠던 이 누이 동생 이 최 씨의 영정, 이 세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가면 신선동 아씨당이 있습니다. 수은 선생의 조카뻘 되는 최 씨와 그 부인인 진양 하 씨가 수은 선생의 누이 동생을 극진히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부산 영도에 있는 이 복례산 중턱의 산제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씨 신당, 아씨당이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곳은 이 수은 선생과 관련해서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약산에서 시약산 산당에서 순도하신 이 수은 선생을 모시던 누이 동생의 이 시봉하는 그런 그 모습, 이 정성스러운 그 모습에 감동받은 이 수은 선생의 조카 최 씨와 그 부인 하 씨가 이 누이 동생을 위해서 이 신당을 모시고 이곳에서 죽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수은 선생은 부산에서 며칠을 지낸 후 배를 타고 현재 진해에 속한 낙동강 서쪽의 웅천마을로 갔습니다. 낙동강 좌편 웅촌에서 유숙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배편으로 낙동강을 건넜다는 설과 웅천에서 하루를 지내다 다시 말을 타고 낙동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곳 웅천에는 뒷날 울산 접주인 서구녀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수은 선생의 둘째 큰어머니 서 씨의 오빠, 즉 수은 선생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웅포는 지금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속한 지역입니다. 진해 와동마을과 사동마을 사이의 폭우로 현재의 와성마을로 추정됩니다. 웅천의 어느 지역에 머무셨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옛 포구인 웅포에 내리셨을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웅천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외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웅천 일대는 조선시대 경상도 우수군의 진영이 있었고 제포 외관도 설치되어 군사적,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웅천읍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로 남북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평지성입니다. 현재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도 남아 있습니다. 수은 선생은 진해 웅천을 출발해 고성에 도착합니다. 훗날 고성의 접주인 성한서의 집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고성읍성은 조선시대 고성현을 다스리는 읍지로 현재의 고성군과 통영시 일대가 고성현의 관할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순천 충무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주에 들러 충무공의 묘를 참배하고 남원으로 갔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성주는 승주의 오기로 보입니다. 승주는 현재의 순천시입니다. 순천 충무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충장공 정운 장군, 수사공 송희립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충무사의 입구에는 사당 건립에 관한 수많은 공덕비와 선정비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 충무사의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일제가 1943년에 소각하여 소실되었지만 해방 직후 순천 유림들이 민중의 염원을 담아 직접 그린 초상화입니다. 수은 선생은 순천 해룡면에 위치한 충무사에 들리어 참배하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보국안민 정신과 자신의 보국안민 정신이 같은 심정이었음을 느끼고 이곳에서 잠시 머무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곳 충무사는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자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선 이유는 포독 2년, 그러니까 서력기원으로 1861년 한 10월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음력 대신사께서 남원으로 가시는 중간에 성주 충무사에 들려서 이순신 장군의 보국안민의 정신을 기리면서 참배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경상도 성주에는 충무사가 없어요.
이 승주의 지금 순천시 승주면인데 옛날 지명은 승주현이겠죠. 여기에 바로 이 충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학 연구자들이 대신사께서 성주에 들리신 것이 아니라 승주에 들렸다, 승주의 충무사에 들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승주에서 이 올라가게 되면은 장수, 무주 길 거쳐서 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남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이 승주가 있고 이 충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에 들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신사는 포동문에서 보구간민이 개장 안출고 하면서 보구간민이 장차 그 계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충무공의 그 높은 정신과 그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나면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충무공 사당에 배하를 하시고 그 어려운 당시의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지나가신 흔적과 그 정신이 남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곳 순천 승주면의 승주면 해량면, 지금 해량면인가 그랬습니다. 그곳에 충무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찾아서 그 충무공의 정신과 아울러서 대신사의 보구간민의 정신을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선생은 순천에서 구례 옛길로 가셨을 겁니다. 순천에서 구례 가는 옛길은 지금까지 걸었던 길과는 다르게 지리산이 가까워지다 보니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험한 산길과 계곡을 걸어야만 합니다. 구례 관아가 있던 자리에 가보니 1936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관공서 건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례읍사무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구례현에 들려 정자인 명협정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구례는 지리산, 섬진강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봉성산은 높이 166m인 구례읍성의 진산으로 봉덕정과 과거 사직단, 일제 신사터, 산성터, 여순항쟁 당시의 학살지 등을 품고 있으며 봉덕정에서 바라보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절경이 봄이면 벚꽃과 함께 어우러지는 숨은 명소입니다. 구례에서 가장 중심지이며 구례의 명동으로 불리었던 백년교 일대는 3.1혁명 등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일제강점기 발생했던 대화재를 추모하고자 백년교 화재 추모비를 세워 기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구례를 떠나 남원에 도착한 수은 선생 일행은 광안루 주변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서영치를 만났다고 합니다. 수은 선생이 경주를 떠날 때 제자 최자원이 노잣돈으로 쓰라고 귀한 약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활비로 바꾸려고 서영치를 찾은 것입니다. 서영칠의 한약방터는 광안루 오작교 부근, 현재 호석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영칠은 수은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수은 선생이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어 사제지간에 의를 맺고 그 후 서영칠과 공윤창이 동학에 입도하였고 뒤이어 양형숙, 양국삼, 서공서, 이경구, 양득삼 등도 차례로 입도하여 비로소 전라지역에도 동학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은 선생은 1861년 12월 금음께 서영칠 등 제자들의 안내로
교룡산성 선국사의 덕미람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덕미람은 선국사에서 산속으로 약간 떨어진 암자입니다. 사찰의 양해를 얻어 덕미람 한 칸을 빌려 당호를 자신이 스스로 자취를 감춘다는 뜻인 은저감으로 바꿔 불렀고 이곳에서 5개월을 지내셨습니다. 수은 선생은 이곳 은저감에서 동학의 정체성을 밝힌 논학문을 비롯해 권학가, 통유, 몽중노소문 답가 등의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핵심을 이루는 글들이 이곳에서 쓰여졌습니다. 은저감터 안쪽에 가보면 산신지위라고 쓴 각자바위가 있습니다. 산신지위 각자바위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은저감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천도교 서울교구가 세운 안내 표지판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산에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자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 선국사에 딸려 있는 암자를 소개했어요. 이 암자의 이름이 먼저는 덕미람입니다. 덕미람인데 덕미람의 방 한 칸을 빌려서 은저감이라고 대인사께서 이름을 붙였어요. 발내 발자취를 숨기는 곳이다 하고 은저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서 한겨울을 냈습니다. 한겨울을 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동학을 논한 논학문, 그걸 동학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논학문을 썼어요. 물론 이 논학문은 경주에서부터 전부 구상해 오신 거죠. 여기서 쓰셨고 그다음에 권학가와 도수사를 여기서 쓰셨고 그다음에 수동문도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여기서 구상을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천도교 경전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바로 이곳에서 쓰시고 구상한 그러한 것이 됩니다. 당시 이 선국사는 굉장히 큰 절이었던 말이에요. 저 기록에 보면 승려가 300명이나 있었다 할 정도니까 이 보제를 하는 이 부속 건물로 봐서도 굉장히 큰 사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중에 여기서 휘영청 달이 뜨면은 여기서 저 지리산이 바라다 보여요. 마치 지리산이 하늘에 걸린 듯이 그냥 크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산을 향해서 여기서 건물을 치셨다 그래요. 물론 건물을 여기서 처음 친 게 아닙니다. 마치 검결을 여기서 지은 것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경주에서 경신년에다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 오셔서 건물을 치시면서 심신수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는 이 훌륭한 분이 한 분 와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게 이제 그 통유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반은 와서 어떤 그 도를 논하고자 오는 사람이고 반은 놀러 오는 사람이고 근데 이 궁벽한 산속에 그분들을 대접할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오면은 그래도 하다못해 진지라도 끓여드려야 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산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산속에 누가 왔다, 동학에 누가 왔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는 떠나야겠다 해서 3월달에 길을 떠나서 다시 경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후에 동학혁명 당시에는 김계남 장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은저감이 바로 접서였어요. 그 접서에서 저기서 점투를 했는데 이 일대 교룡산성이 군인들을 갖다가 군인들이 수용하고 있던 산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견고한 요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계남 장군도 잡히고 동학교도들이 전쟁에서 치면서 저 은저감을 그때 불태웠다고 그렇게 돼요. 영남의 경주 용담에서 탄생한 동학. 호남의 남원 은저감에서 많은 저술이 지어졌고 그런 남원은
동학의 종교적, 사상적 핵심이 이루어진 성지입니다. 저희는 경주에서 남원까지 수은 선생이 걸었던 먼 길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수은 선생은 경주에서 남원까지 떠난 심정을 자신의 글 중에 하나인 통유에 남겼습니다. 지난해 동짓달에 떠난 것은 본래 강상의 청풍이나 산간의 명월과 더불어 논일자는 것이 아니었다. 어긋난 세상의 도리를 살피고 관에 지목하는 혐의로 말미암은 것이며 무극한 대도를 가다듬어 포덕할 마음을 소중히 여겨서이다. 어긋난 세상의 도리를 살피고 무극대도를 가다듬어 포덕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나갑니다. 용담수류 사해원. 용담에서 흘러나온 물. 동학은 모든 바다의 근원, 모든 세상의 바탕이요 근간이 될 것입니다.